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8월 24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IR이 개최가 된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CTP53, 다발성 경화증 관련해서 유럽에서 임상 3상 이제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이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결국 합병에 관련되는 이제 공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일단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가 오히려 나오기 전에 어떤 가격으로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혹할 수 있는 어떤 주가 하락인데, 그래서 첫째 날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날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이제 1% 이렇게 빠지면서 4.74% 올려서 이제 연봉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분들을 이틀 동안 내리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지금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제 8월 17일에 14만원대 초반 가격으로 다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셀트리온의 어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외국계 쪽에서도 매도와 기관들, 최근에 이제 기관들 흐름에서 연기금, 보험, 그 다음에 투신 이런 장기 투자자들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전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보통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가격이 작년, 재작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6만원, 15만원, 14만원에서는 항상 좀 매수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기관들도 이제 외국인과 더불어서 같이 일단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합병 비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서정린 회장이 얘기했듯이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먼저 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이제 하잖아요. 내년도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좀 비교하게 되면 가장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는 셀트리온의 시총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평가를 받는 거고, 상대적으로 헬스케어라든지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 자체가 상장 회사다 보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 이제 퍼레이쇼가 셀트리온보다 훨씬 위에 있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순차 이제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셀트리온 제약을 한다. 근데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이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내년이니까 불확실성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하락세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합병 이슈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많이 움직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하고 이제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이, 그럼 오히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세 종목들이 약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합병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강한 어떤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 했던 어떤 그 기대감들을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대의 흐름들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수급상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으면 개인들이 사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에서 이제 이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간담회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합병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을 회사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하니까 이래서 이제 좀 특이하게 한 번 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온라인 기업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기준 주가보다 사실 올라가야 회사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권의 어떤 부담이 좀 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대비해서 뭐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름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고평가 형태에서 이제 합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근데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합병 비율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가격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이제 부담이 덜한데 지금 오히려 그 가격보다 떨어지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밑단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시장에 뭐 오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회를 가진다. 요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의 합병 그리고 그룹사의 어떤 주요 현안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합병 이슈 외에도 결국은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PBM 등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늦어도 9월 안에는 결정이 될 건데 8월 말에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PBM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도 이제 오후 4시니까 장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의 가격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목요일 날. 이 부분에 또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경학증 관련해서 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약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굉장히 이제 불치병 형태였죠. 그 과거에 이제 2000년 전에는 뭐 베타 안티페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전신 근육이 마비되기도 하고 뭐 시력도 떨어지고 운동장애도 있고 언어장애도 있으면서 굉장히 좀 뭐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죠. 면역 그 체계 이상이 생겨서 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생기는 이제 뭐 염증성 질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크레부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글로벌 3상 관련해서 이제 EMA 쪽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1상하고 3상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상을 통해서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상 시험 규정이 유럽에서 뭐 개정이 되어서 신청 승인 절차가 CTIS를 통합해 가지고 뭐 파트 1, 파트 2로 이제 구분되는데 이번 승인은 최종적으로 이 파트 2까지 이제 승인이 돼야 임상 이 시험 진행이 뭐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위험 설명대에서 CTP 53 관련해서 이 유효성 약동학, 양력학, 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입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 이제 후속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모멘텀입니다만 주가에서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합병 소식에 이제 주가가 그 당일만 개법이 되어서 올라갔다가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들 결국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매출이 좀 줄어도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영업 뭐 마진도 50%로 올라가게 되고 2030년도까지는 신약을 통해서 뭐 5조 바이오시밀을 통해서 뭐 7조에서 12조까지 내겠다. 이런 희망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이제 하루만 하고 그럼 과연 이제 이런 부분이 되는 게 핵심이 결국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관통할 수 있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진행 절차가 뭐 PBM 등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램시마 SC가 이제 신약으로 허가되느냐 아직 이제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연속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강하게 지금 수급이 기관들마저도 지금 안 들어왔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어떤 뭐 매수로 뭐 올라가기는 뭐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항상 이제 뭐 언론 발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이게 뭐 꼭 이렇게 지켜졌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위기 탈출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좀처럼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들이 확 해결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라인 그 IR을 한 번 더 하면서 좀 더 이제 시장에 좀 다가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합병의 이제 셀트리온 비전은 코스피에서 30조였던 대여, 그 나중에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40조 이상까지도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지금 비유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어떤 시작을 하는 어떤 가정에서 합병의 어떤 절차들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야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급의 악화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단기적으로도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윗단에 올라가야 이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변할지도 한번 계속 한번 챙겨봐야 되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매수권 행사까지는 이제 시간적 여유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9월 1일 이제 주총을 해서 주주를 확정하고 이제 10월 23일에 이제 주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오더라고 하면 이제 그 이런 어떤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공매도의 입장에서도 나름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히려 공매도가 오늘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공매도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수 청구권의 어떤 부담으로 이제 이전에 뭐 타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수급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좀 구체적인 부분들, 명확한 부분들을 이번 합병 이슈를 통해서 좀 더 이제 다가가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의 어떤 논란들이 해소가 되어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치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도 지금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액티브 ETF라든지 그쪽에서도 헬스케어가 오히려 좀 더 비중이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쪽은 오히려 좀 이전보다 낮아지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근에 어떤 매수세가 오히려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이제 매도를 외국계와 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소가 나와야지만이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